모의고사 8회 파일을 불러오고요. 네, 암호는 73.48입니다. 그러면 엑셀 화면에서 우리가 진행을 해볼 거고요. 먼저 첫 번째 문제가 입력 시트에다가 이 내용을 그대로 입력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엑셀 시트지, 입력 시트지에 보면은 제목은 써져 있죠. 상공 조기축구 회원 명단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하나씩 입력을 할 건데요. 어떤 식으로 입력하는 게 빠를까? 일단은 제목은 먼저 써주고요. 네. 그리고 탭으로서 이동을 해주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한글과 영어가 섞어져 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세로로 적어주는 게 빨라요. 자, 됐죠? 그 다음에 나이는 숫자죠. 네, 숫자 입력합니다. 다음에 주 포지션 모두 한글이죠. 네, 한글 입력해 주고요. 다음에 거주지군요. 주 포지션을 여기다 잘못 입력했군요. 제가 주 포지션이 모두 영어죠. 됐죠? 네, 거주지 다시 입력할게요. 다음에는 연락처 입력해주면 되죠? 네, 이렇게 입력을 했고 이제는 직업 입력할게요. 네, 자 이번에는 가입일자 입력할게요. 기부 금액 입력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첫 번째 입력 시트지에는 주어진 대로 데이터를 입력해 주면 되고요. 자 입력을 마무리했으면 자 그대로 이제 서식 시트지로 이동합니다. 자, 서식 시트지에서는 뭐를 할까 한번 살펴보면은요. 첫 번째 문제가 B2부터 H2 영역을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하고 글꼴은 20에 굵게 표준, 색, 진한 파랑,
핵높이 35를 지정하자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B2부터 H2까지 여기까지 범위 지정을 해주고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추세요가 여기가 있군요. 네, 클릭 한번 해주면 되죠. 그 다음에 글자 크기 여기죠. 홈에 있죠. 20을 주시오. 자, 굵게를 주시오. 네, 그 다음에 글자 색깔 눌러서 진한 파랑을 주세요. 네, 꼭 진한 파랑색인지 확인해 주고요. 그 다음에 핵높이 35를 주자라고 했죠. 여기가 핵높이를 조절하는 곳이니까 마우스 오른쪽 핵높이를 눌러주고 얼마로 주자? 35로 주자라는 거죠. 네, 확인. 네, 다음 문제 살펴보면은요. 네, B4부터 H4 영역을 가로 가운데 맞춤을 하고 셀 스타일, 테마, 셀 스타일 강조 3을 하세요 그랬죠. 그래서 B4부터 H4를 범위 지정을 하고 가로 가운데 맞춤이다. 가로 맞춤, 바로 이 부분을 말을 하고요. 셀 스타일을 하시죠. 이게 셀 스타일이 있죠. 네, 거기서 테마 셀 스타일 강조색 3을 찾자라는 겁니다. 자, 강조색 3 어디 있는지 한번 볼까요? 네, 강조색 3이 있고요. 여기가 있군요. 강조색 3. 그죠? 테마 및 셀 스타일 적어져 있고 강조색 3 이렇게 적어져 있죠. 네, 클릭해주면 되겠고요. D5부터 D11의 영역 이름을 과일명으로 정의를 하자. 자, 이렇게 드래그하고 이곳이 이름을 주는 곳이죠. 클릭을 해주고 과일명 쓰고 엔터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G5에서 G12 영역입니다. 다음 문제 볼까요? G5에서 G12 영역을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을 해서 천 단위 구분 기호와 숫자 뒤에 kg를 표시하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리고 0이 들어오면 0kg이 나오게 하고 1300이 들어오면 1,300kg이 나오게 하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걸 보면서 셀 서식을 어떻게 지정을 해야 될까라는 걸 이제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죠. G5에서 G12예요. 여기까지 지정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셀 서식을 눌러주고 사용자 지정을 눌러주고 샵, 샵샵 0에 다운표 해주고 KG 해주면 되죠. K가 대문자죠. G는 소문자군요. 네, 이렇게 해주고 확인 눌러주면 문제에서 요구한 대로 처리가 된 거를 볼 수가 있죠. 네, 그 다음 문제는 C12에서 F12 영역에 대각선 테두리를 적용해 주세요. 그랬죠. 자, C에 12부터 F에 12 영역이니까 바로 이 부분이군요.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셀 서식 가서 테두리 눌러서 대각선 모양을 이렇게 지정해 주면 되죠. 그리고 확인 해주면 이렇게 대각선이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군요. 자, 다음 조건 볼게요. 이제 조건부 서식을 지정을 하는 문제인데요. G5에서 G11 영역에 색조, 녹색, 노란색 조를 적용을 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G5에서 G11 영역을 드래그 해주고 홈에 보면은 조건부 서식이 있습니다. 여기서 색조를 찾고 색조 중에서 녹색, 노랑을 찾습니다. 녹색, 노랑. 자, 마우스 놔두면 그 색깔에 대한 이름이 나오죠. 지금 두 가지 색깔이 들어오니까 밑에서 찾는 게 낫겠죠.
녹색, 노랑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여기는 자 이름이 다르죠. 여기가 녹색, 노랑 클릭해주면 마무리가 됐고 다음 조건을 살펴보면 H5에서 H11 영역은 상하위 규칙, 상위 3개 항목, 진한 노랑 텍스트가 있는 노랑 채우기를 적용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H5에서 H11 영역을 드래그 해주고 조건부 서식을 눌러주고 상위 하위 규칙의 상위 자 10개지만 이 10개를 3개로 우리가 수정할 수가 있죠. 클릭을 해주고 10을 3으로 수정합니다. 자, 3개 수정이 됐고 적용할 서식의 목록을 눌러서 진한 노랑 텍스트가 있는 노랑 채우기를 눌러주고 확인 눌러주면 이런 모양이 되죠. 이렇게 하면 일단은 기본 작업에 대한 문제가 모두 해결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계산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 작업 문제를 보고 계산 시트지에서 진행하면 되겠고요. 첫 번째 조건을 보면은 작성 일자 셀을 이용을 해서 B1 셀에 문서 제목을 표시하자라고 했고 2016-4월 지점별 AS 현황이다 라고 이런 식으로 입력이 되게 해라. 그래서 여기에 월이 나와야 되니까 month 함수를 이용을 하고 그다음에 and 연산자를 사용을 해서 결과를 나타내세요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곳에 클릭을 해주고 작성 일자가 j2가 있어요. 그럼 j2에 있는 걸 우리가 이제 가져와서 표시를 해주면 되겠죠. near 함수를 이용을 해서 연도를 가져오겠습니다. 같다고 해주고 near 해주고 여기 있는 작성 일자를 한번 눌러볼까요? 엔터 쳐볼게요. 그러면 일단 2016이 나오죠. 그러면 이제 그 뒤에다가 뭐죠? 빼기 표시가 들어와야 되죠. 그래서 뭔가 연결할 때는 AND 표시를 하죠. 빼기. 하나하나 해볼게요. 그러면 이게 2016 빼기까지 된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월이 나와야 되잖아요. 4월. 그러면 또 AND 표시를 해주고 month 해주고 해당된 날짜를 눌러보세요. 엔터. 그러면 2016-4까지 나오죠. 그러면 뒤에다 또 AND 표시해주고 나머지 적어주면 돼요. 자, 나머지가 뭐예요? 월, 지점, 별, AS, 현황, 엔터 해주면 이렇게 출력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면 near, j2, and, and, month, 다음에 내용, 월 지점별 AS 현황이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제품 종류가 모니터나 본체이면 35,000이고 주변 기기면 30,000이고 그 외이면 25,000을 기본 금액에 표시하자. if 함수와 or 함수를 사용하자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지금 기본 금액 자리죠. 네. 여기죠. 자, 이 부분에다 출력을 하는데 if 함수를 써야 되니까 같다고 해주고 if를 씁니다. 네. 그러면 여기 if 나오죠. 더블 해주고 함수 삽입 눌러주면 이런 창이 나옵니다. if 함수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자, 조건이 있고 이 조건이 만족하면 표시할 것, 또 거짓이면 표시할 것이죠. 조건이 무엇이냐? 제품 종류가 모니터나 온체예요. 뭐뭐나 뭐뭐이거나이기 때문에 오화 조건이 같이 와줘야 되니까 우리가 오화 함수를 다시 호출하겠습니다. 오화 가로 열고 닫고를 해놓고 자, 수식 입력줄에 보면은 오화가 보이죠? 오와 R 사이를 누르세요. 그러면 이렇게 오화 창이 열렸어요. 그러면 첫 번째 칸에다가
모니터냐라고 물어봐 줘야죠. 네, 그래서 제품 종류 클릭을 해서 는 해서 모니터냐 이렇게 또는 본체냐 또 여기다 클릭을 해서 제품 종류가 뭐냐 본체냐라고 물어봐 주는 거죠. 이렇게요. 자, 이제 if 함수로 돌아가기 위해서 수식 입력줄에 보면은 I와 F 사이를 누르세요. 그러면 이렇게 첫 번째 조건이 됐어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얼마다? 35,000이다. 됐죠? 아니면 또 if 함수가 들어와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if 함수를 다시 한번 넣겠습니다. 그러면 if 함수를 가야 되니까 수식 입력줄에 있는 I와 F 사이를 눌러보세요. 네,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여기다가 두 번째 조건을 입력합니다. 제품 종류가 주변 기기인가요? 주변 기기. 이렇게. 자, 주변 기기면 여기가 뭐다? 3만. 네, 나머지는 뭐다? 25,000. 이렇게. 됐으면 확인.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한 if 함수와 or 함수를 사용해서 이런 수식이 만들어졌고 채우기 핸들로 드래그 해주면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추가 금액 비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건 한번 살펴볼까요? 네. 제품 종류와 구입일, 표 1에 L3에서 Q16 영역을 이용해서 제품별, 구입일별 추가 금액 비율을 구하세요 라고 했고 매치 함수와 VLOOKUP 함수를 사용하자 라고 했습니다. 그럼 바로 이 부분인데요. 지금 얘가 구입일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구입일을 따라서 이 부분만 참조하는 거죠. 두 개를 우리가 참조할 수 없잖아요. 이것만 참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참조적으로 써놓은 거고 우리는 이걸 참조를 해서 여기에 해당이 되죠. 다음 칸보다 작으니까. 그래서 이것의 의미는 2013년 1월 1일부터 이것의 의미가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에 걸리고 제품 종류가 본체니까 4%가 나오면 여기가 정답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이렇게 세로로 찾아가니까 VLOOKUP을 썼고 우리는 1번, 2번, 3번, 4번 중에 본체니까 4번이죠. 근데 그거를 컴퓨터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본체는 네 번째 있다라는 거. 그래서 1행에 여기를 몇 열을 찾을 것이냐 그걸 이제 찾아주는데 이렇게 찾는 것은 VLOOKUP을 이용을 할 거고 이렇게 찾는 것은 이제 매치 함수를 이용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먼저 VLOOKUP 들어올게요. VLOOKUP 들어오고 함수 삽입 눌러주고 자, 찾을 게 뭐냐 구입일이다. 구입일 해주고 테이블 범위가 바로 여기죠.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드래그 해주는데 우리가 다른 것도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F4키를 눌러서 해주고 그 다음 이제 여기가 관건이 되는 거죠.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 몇 번이냐라는 건데 몇 번이냐 찾기 위해서 우리가 매치 함수를 쓸 거고 먼저 여기를 지정할게요. 얘는 현재 비슷한 걸 찾아야죠. 딱 2013년 8월 14일이 딱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비슷한 범위에 들어가라 라고 할 때는 여기다가 2를 적습니다. 0은 정확한 걸 딱 있을 때 적는 거고 범위로 잡을 때는 우리가 2를 적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서 몇 번째 열을 찾기 위해서 매치 함수를 들어가도록 합니다. 자, 수식 입력줄에서 매치를 눌러서 화면 바뀌죠. 이곳에다가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죠? 본체, value잖아, 값. 본체 클릭해주고, 자, lookup array죠? 어디서, 근데 여기서 이렇게 찾으면 좋을 텐데, 지금 VLOOKUP을 할 때 여기서 여기까지 범위 지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하나가 더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기서만 범위 지정을 해버리면 얘가 4를 찾아가지고 1, 2, 3, 4 이렇게 찾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어레이가 여기서부터 해줘야지 VLOOKUP하고 번호가 같아요. 다음에 얘도 다른 것들도 찾아야 되니까 절대참조 F4를 눌러주고 매치 타입이다 라고 한다면 정렬이 되어 있지 않아도 찾아주세요 라는 게 0이에요. 이렇게 확인 눌러주면 되고, 자, 많이 어려운 함수가 되죠. 그래서 4%가 나왔고 채우기 핸들로 드래그 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만졌나 볼까요? 2013년이면 여기고 본체니까 4%가 되고, 여기 같은 경우는 2014년 4월이니까 여기에 해당이 되고 주변 기기이니까 0%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품 종류별로 AS 건수를 계산하십시오 그랬고 count if 함수를 사용하세요 그랬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이죠. 네, 여기다가 클릭을 하고 진행해주면 되겠습니다. 본체는 AS 건수가 몇 건이냐라는 거죠. 네, 이게 이제 AS 현황이니까 결론은 본체가 몇 군데 나왔나요? 라는 거죠. 그래서 같다고 해주고, 네, count if. 함수 삽입 눌러주고, 첫 번째가 범위, 렌지죠, 범위. 자, 범위 지정합니다. 본체. 본체가 들어있는 곳에 전체 범위 지정. 근데 우리가 또 채우기 핸들 써야 되잖아요. 다음 것들도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F4키를 눌러주고 뭐랑 똑같은 걸 찾을까요? 본체라고 적어주면 조금 이따 모니터 찾을 때도 힘들어지니까 여기 있는 주소를 눌러주면 돼요. 그래서 네, 확인 눌러주고 네, 채우기 핸들로 드래그 해주면 이렇게 구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본체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나왔죠. 그래서 3이다 라고 보는 거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지점이 서울 지점인 총 금액의 합계를 I19에 계산하십시오 그랬고 조건이 세 가지가 주어지군요.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1000의 자리까지 표시하자. 우리는 뭐뭐까지 표시하자. 이걸로 기억을 해주면 되고 조건을 쓰라 그랬어요. 29, 이 20에 쓰시오. 뒷섬 함수와 라운드 함수를 사용하십시오 그랬습니다. 네, 그럼 뒷섬 함수를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조건을 쓰세요 라고 자리를 마련해 뒀어요. 자, 뭐라고 써야 되나요? 지점이 서울점이다. 그러면 자, 지점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군요. 지점 서울점을 컨트롤 눌러서 지점 클릭, 서울점은 컨트롤 눌러서 클릭, 복사 컨트롤 C 이곳에 붙여넣기 해주면 이렇게 한꺼번에 지점이 서울점이다 라는 것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I19에다가 구해줘야 되죠. 지금 뒷섬 함수와 라운드 함수를 같이 쓰는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먼저 뒷섬을 먼저 구할게요. 같다고 해주고 뒷섬 더블 해주고 함수 삽입 눌러주고 자, 먼저 데이터베이스죠. 데이터베이스는 전체 범위 지정 제목까지 포함시켜서 전체 범위 지정 해주고 다음에 어디 합계를 구할 거냐라는 거죠. 네, 총 금액의 합계를 구하겠다. 필드에서 총 금액이 있는 필드명을 적어주면 돼요. 간혹 1, 2, 3, 4, 5, 6, 7, 8, 9, 9라고 적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1, 2, 3, 4, 5, 6, 7, 8, 9 여기를 9라고 적어도 되고 예, 합계를 구할 필드명을 클릭해도 되고 조건은 어디다 적었죠? 여기다 적었어요.
지점이 서울점이다. 됐죠? 확인 눌러주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조건이 하나 더 있죠. 1000의 자리까지 표시하십시오. 라운드 함수로 이제 해줘야 되는데 이퀄 뒤에다 클릭을 해서 라운드 가로 열고 끝에다 클릭하고 쉼표 한번 치고 1000의 자리까지 마이너스 3 네, 1000의 자리까지 하면 마이너스 3이에요. 100의 자리까지 하면 마이너스 2 10의 자리까지 하면 1 1의 자리까지 하면 0 소수야 첫째 자리까지 하면 1 소수야 둘째 자리까지 하면 2 이런 식으로 이제 라운드에서 잡아줍니다. 엔터 칠까요? 네, 그러면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분석 작업입니다. 네, 8회 모의고사 분석 작업입니다. 해당 시트에서 다음의 과정을 수행하자라고 했어요. 분석 1 시트지에 F3에서 F15 영역의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설정하자라고 했고 제한 대상은 목록으로 하고 기술 지원팀, 기술팀, 네트워크팀 중에서 선택을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분석 1 시트지로 왔고요. F3에서 F15 영역을 지정을 해주고 데이터에 가보면 데이터 유효성 검사가 있죠. 그래서 제한 대상을 목록으로 해주고 원본에다가 클릭을 해서 내용을 적어주면 되죠. 그래서 하고자 하는 게 지원팀, 쉼표, 기술팀, 쉼표, 네트워크팀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리고 확인 해주면 옆에 이렇게 목록 단추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가 이미 입력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데이터 유효성 검사가 진행을 할 수 있고요. 다음 조건 볼까요? 분석 1 시트지에서 B2에서 J15 영역의 데이터를 정렬하세요 그랬어요. 자, 1수준은 AS 지점을 기준으로 서울점, 세종점, 부산점 순으로 정렬을 하고 2수준은 총 금액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을 해라. 자, AS 지점이 동일한 경우 총 금액을 기준으로 정렬되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정렬을 할게요. B2에서 J15입니다. B2에서 J15 데이터의 정렬을 가지고요. 지금 B2부터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B2부터 여기까지죠. B2에서 J15까지 지정을 하고 데이터의 정렬로 들어오고 자, 정렬의 기준이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 AS 지점이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오름차순도 아닌 것이 내림차순도 아닌 것이 문제에서 정렬의 기준을 주어졌어요. 그래서 정렬 눌러서 사용자 지정 목록을 눌러주고 그럼 창이 뜨죠? 여기다가 쓰는 거죠. 서울점 엔터, 세종점 엔터, 부산점 이렇게 써주고 추가를 꼭 눌러요. 그러면 여기에 추가가 됐고 추가된 것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확인 됐죠? 이 수준을 잡으라 그랬죠. 이 수준을 잡으라 그랬으니까 기준 추가를 눌러주고 자, 목록을 눌러서 총 금액을 눌러주고 그 다음에 눌러서 내림차순 해주시오 라는 거죠. 이렇게요. 그래서 이 뜻이 뭐냐면 이 뜻 자체가 AS 지점이 동일하면 총 금액 순으로 정렬을 해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됐으면 확인 해주면 이렇게 정렬된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서울점 먼저 나오고 세종점 나오고 부산점 나오고 서울점이 이렇게 동일한 상태에서는 총 금액을 기준으로 높은 거 순서대로 나와 있군요.
라고 볼 수 있지요. 네, 다음 조건 보겠습니다. 네, 분석 2 시트지에 B2에서 J15 영역에서 AS 지점이 세종점이면서 구입일이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의 데이터를 찾아서 표시하세요 그랬어요. 고급 필터를 이용하자라고 했고 필터에 대한 조건을 D18에서 F21 영역 내에 입력하자라고 했고 필터 결과는 B23 셀부터 모든 필드를 표시하자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분석 2 시트지로 넘어가야 되죠. 넘어왔어요. 조건을 입력을 해야 되죠. 화면을 조금 작게 볼까요? 네. 뒤에 18에다가 조건을 입력을 해요. 조건은 AS 지점이 그랬으니까 AS 지점, 세종점, 컨트롤 누르면서 세종점을 같이 복사를 해서 네, D18에다가 붙여넣기를 합니다. 이렇게. 구입일 가져올까요? 구입일. 자, 구입일을 복사를 해서 가져오고 2015년 1월 1일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얘와 얘가 조건이지 이면서니까 같은 줄에 입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크거나 같다. 2015-01-01 자, 구입일이 한 번 더 있어야 되죠. 그래서 구입일 한 번 더 복사를 해와서 여기다가 2015-12-31 엔터 해주면 되죠. 네. 이렇게 확실하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조건을 입력을 했어요. 그러면 마우스 포인터를 다시 데이터 영역에 놔두고 데이터에 고급 네. 자, 목록 범위가 맞는지 보고요. 혹시나 안 맞으면 여러분이 한 번 더 드래그 해주면 돼요. B2에서 J15까지. 조건 범위는 여기다 이렇게 쓴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활성화가 안 되니까 다른 장소의 복사를 눌러주고 이곳에 클릭을 해서 네, 어디다가 표시하세요? 그래서요. B23셀에 표시하십시오. B23 눌러주고 확인 해주면 네,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데요. 자, 틀린 부분이 있는데요. 어디서 틀렸을까요? 자, 여기군요. 자, 여기가 연산자가 어때요? 빠졌죠? 작거나 같다가 들어와 줘야 되고 자, 틀렸을 경우는 여기를 지웁니다. 지울 때 완벽하게 지워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행번호 23에서 마우스 오른쪽 삭제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고급을 해주면 되죠. 자, 마우스 포인터를 이렇게 데이터 영역 안에다 놔두고 데이터에 네, 고급을 눌러주고 목록 범위 맞고 조건 범위 그대로 되어 있고 자, 다른 장소의 복사를 눌러서 복사 위치에 클릭을 한 다음에 B23을 눌러주고 네, 확인 눌러주면 이런 결과를 가져오죠. 자, AS 지점 세종점 접수 날짜가 9일이죠. 네, 9일. 2015년 1월부터 12월인 데이터들을 이렇게 찾아 주었습니다. 다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분석 3시트지에서 B2에서 J15 영역의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그림과 같이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하자 그랬어요. 피벗 테이블 보고서는 분석 3시트지에 B21에서 시작하자 그랬고 열 레이블은 그룹화 단위로 연으로 설정하자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 분석 3시트지로 와주고요. 네, 여기서 진행을 하면 되죠. 자, B2부터 네, I15 영역이고 삽입에 피벗 테이블을 눌러주면 되죠. 그러면 영역이 맞을 거고 네, 자, 기존 워크시트를 눌러주고 B21, 네, B에
21부터 시작하자 그랬으니까 여기를 지정을 해주고 확인 눌러주면 피벗 테이블 창이 일단은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이 그 그림을 보고 여기 그림을 보고 행 레이블에 네트워크 장비 얘네들이 왔거든요. 행 레이블에 드래그 해야 되는데 네트워크 장비 같은 게 뭐냐. 네, 네트워크 장비에 해당되는 것이 뭐예요? 제품 종류죠. 그래서 제품 종류를 행 레이블로 가져오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열 레이블이 2013, 2014, 2015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뭐가 돼요? 날짜니까 구입일이 되는 거죠. 구입일을 열로 가져가 주면 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있는 뭘 구한 거냐. 여기 보면 총 금액의 합계다라고 적어져 있죠. 네, 여기 보면은 총 금액의 합계다라고 적어져 있죠. 그래서 총 금액을 값으로 가져오고 합계가 되는 거죠. 혹시나 뭐 평균이다 그러면 눌러서 값필드 설정 클릭을 해서 여기서 함수를 잡아줄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합계가 맞으니까 그대로 두면 되지요. 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이런 결과가 왔고 이게 지금 열 레이블을 그룹화해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그룹을 눌러주고 뭐별로? 연별로. 그래서 연만 이렇게 파란색으로 해놓고 확인 눌러주면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지요. 자, 이번에는 다음 조건입니다. 기타 작업입니다. 해당 시트지에서 다음의 과정을 수행하십시오 그랬고 외부 데이터 시트지에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를 사용을 해서 데이터를 가져오세요 라고 했고 원본 데이터 형식 구분 기호는 탭으로 분리되어 있고 데이터가 들어갈 위치는 B4셀이다 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 외부 데이터 시트지를 눌러주면 이렇게 거래처 연락 현황이라고 적어져 있죠. 네, 그럼 데이터에 가보면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가 있습니다. 네, 거기서 우리는 텍스트 파일, 확장자가 txt로 적어져 있으니까 텍스트고요. 만약에 확장자가 ACC/DB로 되어 있으면 XS가 돼요. 자, 우리는 텍스트를 누릅니다. 그래서 지금 얘가 db.txt인데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서 지금 8회니까 db8을 가져오도록 할게요. 가져오기. 네. 그러면 창이 이렇게 뜹니다. 구분 기호로 분리됨이 선택되어 있는지 보고 한국어인지 보고 다음을 눌러요. 뭐별로 구분되어 있다라고 했나요? 탭이라고 그랬어요. 탭에 체크를 해주고요. 만약에 다른 거다 그러면 여기 탭에 체크를 해제하고 쉼표 이런 거 선택해 주면 되겠죠. 세미콜론 이렇게 없으면 기타에 체크한 다음에 이 기호 그 기호를 적어주면 되고요. 네, 다음 눌러주고요. 네, 뭐 가져오지 마세요라는 거 없어요. 뭐는 가져오지 마세요 그러면 클릭하고 가져오지 않음을 선택해줘도 되고요. 선택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은 뭐는 가져오지 마세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대로 마침. 어디다가 가져올까요? B4셀에 가져오시오. B4셀을 지정을 해주고 확인 해주면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다음 조건입니다. 차트 시트지에 B2에서 C10 영역을 이용을 해서 원형대 가로막대용 차트를 생성을 하고 B2에서 M16 영역에 배치하세요 그랬어요. 그러면 엑셀에서 차트 시트지를 살펴보고요. 자, B2에서 C10까지 드래그를 해주고
차트 만들러 가겠습니다. 네, 삽입에 보면 차트의 목록을 누릅니다. 그럼 여기서 원형대 가로막대형 차트를 찾습니다. 자, 여기 있군요. 원형대 가로막대형. 클릭해주고 확인. 네, 해주면 이렇게 이제 차트가 나오죠. 그러면 경계선을 잡고 E2로 가져갑니다. E2. 네, 이렇게요. 왼쪽 모서리 끝을 E2에다 맞춰주고 오른쪽 끝을 M16에 맞춥니다. M16. 자, 근처에 가서 Alt를 눌러주면 정확하게 셀의 경계선과 맞춰줍니다. 네, 다음 조건입니다. 앞에서 작성한 차트를 그림과 같이 수정하자 그랬어요. 레이아웃 1번, 차트 제목 입력, 차트 스타일 26번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한번 볼까요? 자, 차트를 눌러주면 차트 도구가 될 것이고, 네, 여기에 차트 레이아웃이 있죠. 네, 목록 눌러주면 번호가 나오는데 1번으로 하자라고 했고, 자, 제목을 입력하십시오 그랬어요. 제목. 자, 제목은 여러분이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죠. 네, 그래서 이곳에다가 판매 점별 네, 판매 비중이다 라고 입력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조건은 차트 스타일 26번 그랬어요. 자, 26번 어디 있을까요? 네. 자, 이거군요. 26번. 네, 클릭해주면 이렇게 지정이 돼요. 다음 조건 볼까요? 네. 데이터 계열 서식은 둘째 영역에 포함된 마지막 값 4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주면 데이터 계열 서식이 나오죠. 네. 자, 둘째 영역에 포함될 마지막 값은 뭐다? 4다. 네, 여기죠? 4. 그리고 네, 닫기 눌러줍니다. 그 다음 조건을 보면 네, 데이터 레이블의 위치를 안쪽 끝에 이런 게 이제 레이블이죠. 안으로 들어라 그죠? 안쪽 끝에. 그래서 네. 자, 이게 이제 레이블이 되는 거죠. 그래서 레이아웃에 보면 데이터 레이블이 있습니다. 거기서 네, 안쪽 끝에 네, 눌러주면은 이렇게 지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레이블의 글자 13 굵게 흰색 배경 1이에요. 이 레이블이 자, 홈에 가서 글자 크기 13이 없으니까 직접 쓰고 엔터. 네. 그 다음에 굵게. 그 다음에 흰색. 네. 이렇게 지정해주면 네, 결과와 같은 게 나오죠. 자, 다음 조건입니다. 차트 시트지에 페이지 레이아웃을 설정을 하는데 용지 방향 가로, 인쇄 영역 설정입니다. 다음에 네, 바닥글을 이렇게 표시해 주세요 라고 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차트는 끝난 거죠. 그래서 바깥쪽 데이터를 누르고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마우스 포인터가. 네,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면은 인쇄 영역 지정하는 데가 있는데 자, 먼저 용지 방향을 가로로 하시오 그랬어요. 가로로 해주고 그 다음에 인쇄 영역 지정합니다. B2부터 M16까지 네, M16까지 드래그를 해주고 인쇄 영역 설정을 눌러주면 되고 네, 됐죠? 그 다음에 바닥글 삽입을 하자. 삽입에 머리글, 바닥글 네, 중에서 바닥글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바닥글로 이동합니다. 이렇게요. 네. 그러면 바닥글 부분으로 들어왔죠. 자, 클릭을 해주고 자, 페이지 번호를 입력하세요 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디자인에 페이지 번호를 눌러주는데 이렇게 양쪽에 빼기 표시가 들어가죠. 그러면 빼기 표시 한 칸 띄고 끝에다가 한 칸 띄고 빼기 표시 해주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영역에 놔두면 되고요. 보기 중에서 기본을 눌러주면 다시 원래 화면처럼 볼 수가 있어요. 파일에 인쇄 눌러볼까요? 그러면 자, 이런 형태로 한 페이지에 모두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자, 이게 하단에 보면은 이런 게 나오죠? 빼기 1, 빼기 페이지 번호인데, 자, 여기 조금 수정할게요. 페이지 설정 눌러서 머리글 바닥글에 바닥글 편집해서 이제 한 칸 띄워주네요. 네. 이렇게 해주면 한 칸 띄어쓴 페이지 번호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8회 모의고사였습니다.